자, 오늘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.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. 뭐 혼자서도 독한 사람 성공하죠. 전방에 독한 사람 성공하는데 구간입니다.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할 때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이유가 나오는데요. 설명을 드릴게요. 살을 우리가 뺄 때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저녁을 안 먹기는 매우 힘들어요.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녁을 되도록이면 좀 일찍 먹을 수 있으면 일찍 먹으면 좋지만,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을 먹고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. 그리고 아침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. 옛날에 원래 사람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. 자고 일어나면 소화기관도 이렇게 막 안 좋고요. 아침에 뭔가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. 특히 단백질을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는 매우 좋지 않죠. 그렇습니다. 아침은 정말 간단하게 먹거나 먹지 말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. 자다 일어나가지고 뭘 먹습니까? 입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걸 먹어야 된다고 억지로 입안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건데 안 좋습니다. 그게 싫으니까 막 주스 같은 거 갈아 먹고 이러죠. 과일 주스 다 몸에 해로운 짓입니다. 과일은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고, 주스는 이제 그게 더 심해지죠. 뭐 하여튼 얘기가 샜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, 여러분들 대부분 살 빼야 되지 않나요? 살을 빼야 되는 아마 상태일 거예요. 저도 오스트리아 여행 갔다 왔는데 살이 3kg가 쪘어요. 행동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, 그 다음에 할 거 없으니까 자꾸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많이 쪘는데요.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, 그러니까 저녁은 늦어도 8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오후 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는 거죠. 오후 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럼 한 18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. 1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, 그 다음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놓고,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, 저는 운동도 많이 하니까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살이 빠집니다. 살이 빠지고 몸에도 굉장히 좋은데,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안 먹는 게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. 뭔가 안 먹는 게 생각보다 힘이 들고, 출근할 때는 또 그나마 낫습니다. 출근할 때는 이렇게 운전을 해서 뭔가로 가고, 그 다음에 일을 한다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환자들 파일 정리하고 사진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진료를 하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뭐 먹고 싶어도 못 먹죠. 그 다음에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배고픔도 또 잊어요. 근데 일요일은 문제가 됩니다. 일요일은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.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보통 저는 7시 전에는 일어나는데, 제가 7시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8시까지 누워 있어도 되죠. 9시까지 누워 있어도 됩니다. 눈 떴어. 일어나서 할 거 없이 이제 다리 좀 시부적 끌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래 좀 보다는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 잠깐 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심심하니까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먹는단 말이죠. 요걸 컨트롤이 안 돼요. 매우 어렵습니다. 더 어려운 게 일요일 오전이에요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해서 시간이 남아요. 시간이 남으면 일을 안 하고 이제 몸에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스트레스, 몸에 들어오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앉아야 되고 밟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몸에 들어오는 스트레스들이 제로가 될 수가 있죠.
그렇게 되면 몸이 금방 약해집니다. 왜 그러냐 하면 근육과 뼈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필요로 해요. 특히 뼈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칼슘을 다 빼내버립니다. 이게 이제 닥터 프로스트의 메케노스탯 이론인데요. 이게 힘을 계속 주면 이 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수준 이하의 스트레스일 때는 뼈가 여기에 있는 칼슘을 빼버려요. 아, 얘는 여기는 뭐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빼버리는 거죠. 안 그래도 부족해 죽겠는데 빼버립니다. 근데 특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가해주면 뼈가 유지가 되고요. 특정 수준 그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가하면 뼈를 오히려 만들어 버립니다. 야, 여기는 이거 꺾고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자꾸 중축을 하죠.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주면 뼈가 부러져요. 특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뼈를 계속 침착시킬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거나 최소한 유지가 되는 수준의 스트레스까지는 가야 되는데, 이제 주말에 일요일이 되면 그 작업을 안 한단 말이죠. 제가 출퇴근을 하면 반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안 하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왜 남자들 중에 정년퇴직하고 갑자기 시름시름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냥 일을 안 하면 죽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. 근육도 감소되고 뼈에도 감소되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되잖아요. 안 씻고 싶으면 안 씻으면 되고요. 뭔가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네요. 모든 걸 안 해도 되니까.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,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,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싶을 수도 있죠. 입맛이 땡기는 거. 자, 그런 것들이